2023년 3월 29일 대통령 안가 모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국정원장 조태용은 국제관계상 외국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격에도 맞지 않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정보기관 수장 등 계엄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던 점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참석자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비상계엄에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안가 모임이 끝난 직후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김용현과 여인영을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 차담을 가졌습니다. 공간에서 신원식은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를 반대하니 그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말하면서 만찬 자리에서의 반대 의사를 보다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2024년 3월 29일 윤석열이 군을 통한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신원식의 진술의 신비성이 있고, 신원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정도로 계엄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김용현은 그 이후 신원식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이 실제 비상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라면서 신원식을 안심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은 계엄 시 군 동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하고 신원식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은 2024년 4월 중순경 한남동 공간에서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투수전 사령관 곽종군,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호와 함께 전역을 하면서 2023년 11월경 동시에 교체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곽종군도 이 모임에서 계엄을 연두에 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자인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은 2024년 5월 삼청동 안가에서 이른바 충암파 회동이라 불리는 3인 회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영은 원심 법정에서 위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직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가 2024년 5월 강남 지역에서 모여 비상계엄의 현실성을 논의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됩니다. 계엄에 가담하였던 3명의 사령관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 비상계엄의 현실성을 논의하였다는 것 자체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인영은 원심 법정에서 위 모임 내지 그 무렵에 첫째, 평시 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는 통제장치가 있어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위 모임 내지 그 무렵 여인영이 무릎을 꿇고 진언할 정도로 구체적인 비상계엄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인영은 비상계엄 자체를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시계엄은 안 된다 등 발언이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윤석열이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자, 여인영이 국무회의 통제 등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릎까지 꿇고 평시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진언한 것으로서 전시 상황 등 군사적 여건이 조성된 비상계엄에는 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상황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17일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 여인영, 합참차장 강호필,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회동하였습니다. 위 모임에서도 시국 상황과 관련된 윤석열의 발언이 지속되었는데 위 자리에서 김용현이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강호필에 대해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회동이 비상계엄 가담자를 규합하고 포섭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모임에 참석하였던 당시 합참차장 강호필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을 기점으로 비상계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윤석열이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당시 강호필을 따로 불러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시국 상황과 관련된 발언을 지속하였고, 이에 강호필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신원식과 합참의장 김영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보고하며 전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자신은 비상계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를 기화로 강호필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은 강호필로부터 하와이 순방에서의 일을 전해 듣고 2024년 3월 안가 회동에서 있었던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김용현에게 항의하였습니다. 2024년 7월경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은 2024년 8월경 대통령 관저에서 3인 회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2024년 8월 12일경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피고인 김용현이 지명되었으며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원심은 위 2024년 8월 초순 모임이 여인영이 윤석열에게 정보사 간첩 혐의 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통령실이 아닌 늦은 밤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도 아닌 경호처장 배석 아래에 간첩 사건을 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간첩 사건을 보고하는 자리로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 모임 직후인 2024년 8월 12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모임은 2024년 7월경 하와이 순방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강호필로부터 보고받은 신원식이 김용현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자 임박한 비상계엄 준비를 위하여 국방부 장관 교체를 논의한 자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영도 2024년 11월 5일자 메모에서 이러한 일련의 소동을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년 9월 6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 노상원은 소위 보안 손님이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방부 장관 공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4년 9월 9일 노상원은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특수요원 중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인원 7에서 8명을 추천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의 실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민간인인 노상원이 현역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만나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용현의 관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상원의 지시가 이행되려면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보사 군인은 그 내용을 정보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정보사령관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이 사격, 폭파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이미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영원과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김용현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에 참여할
3명의 장군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호와 함께 회동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의 주장처럼 그날의 만찬이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한 군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군의 최고 지휘부인 합참의장과 6회 공군 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영, 곽종구, 이진우 등 3명의 장군만이 모임에 참석했고 합참의장 등은 모임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의 운전원들조차 그 행선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하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 관저로 오게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회합이었다면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회합은 티읕 시옷 비읍으로 환정한다는 여인영 메모의 기재와 같이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진 만찬에 티읕 특정사령관 곽종군, 시옷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비읍 방첩사령관 여인영만 참석한 것입니다. 위 모임이 국군의 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한 정상적인 만찬이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종근은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10월 1일 회합에서 윤석열이 한동훈과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앞으로 잡아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한다는 것은 당시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주요 정치인 체포 등과 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합의 참석자인 곽종근은 10월 1일 회합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출동한 부대와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구체적인 출동 부대와 출동 대상을 논의하는 등 비상계엄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회합 이후 곧바로 김용현은 무인기 작전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0월 1일 회합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 관련 부분은 유승재 검사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